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명이 늘면서 정년퇴직 후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 우리 생존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더 일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들을 60세 이후에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법제화를 서둘러 달라는 노동계 요구에 대해서 여당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 이르면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계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양측의 목소리를 한 번에 들으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년 연장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분, 민주노총의 이정희 정책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정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의 정년 연장 논의에는 좀 문제가 있다 우려하시는 분, 청년유니온의 김설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실장님, 네. 정년 연장이 왜 필요한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65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평균 기대 수명이 83.5세입니다. 예. 이런 조건에서 지금 국민연금 수급이 65세부터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63세지만 늘어서 65세가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국민연금을 수급받는 시기까지 5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3,600만 명 정도인데 향후 5년 내에 한 200만 정도가 줄어들고 10년 내에 한 500만 정도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조건에서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얼마 전에 14일 날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한 70% 이상의 국민들이 정년연장에 찬성한다. 그리고 20대와 30대도 사실은 비슷한 수준의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핵심적인 이유 세 가지 내주셨는데요. 청년유니온의 김설 위원장님, 그런데 우려가 된다.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뭐 생산 인구가 변화하고 국민연금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입법 취지에는 일정 동의를 합니다. 예. 근데 좀 질문이 있는 건데요. 질문. 이게 누구를 위한 법정 정년일까? 어,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미 실질 은퇴 연령이 49.4세에 있고, 그리고 이미 노령 인구는 70살 넘어서까지 지금 단순 노무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법정 정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굉장히 제한된 어떤 상황에서 이게 실질적인 노후 빈곤의 대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업장 규모별로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는 비율 또한 굉장히 격차가 큽니다. 양극화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이 격차를 더 키울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좀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쉬었음 청년이 역대 70만, 80만 이렇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좀 질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일자리 양의 문제라기보단 질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질 좋은 일자리에는 연공급을 채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공급에 실은 50대 정도가 되면은 은퇴 압박을 받거나 아니면 65세로 이렇게 정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굉장히 고임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청년 일자리와의 어떤 대체 효과가 좀 존재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안정된 직장, 소위 말하는 질 좋은 일자리일 것이고, 그 질 좋은 일자리 아닌 일자리들은 지금도 60세도 못 채우는 데가 수두룩하다. 아까 49.4세라 그러셨나요? 평균 퇴직 네. 나이가? 평균 49.4세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40% 정도는 퇴직 후 재고용 예. 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낮춰가지고 일을 더 하거나 예. 아니면 퇴직을 하고 예. 실은 보통 그 50살에 퇴직해서 치킨집을 그렇죠. 열거나 자영업을 분들.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그 여건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실은 경비업이라던가 그렇죠. 단순 노무 직종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 질 좋은 일자리만 65세까지 늘어나게 되면 지금 청년 실업 그러잖아도 심각한데
청년 실업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정책 방향 이 방향에는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민주노총 입장 듣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들이 60세에서 65세까지 고령 노동자들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65% 정도 됩니다.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 인구랑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60세를 마치고 나더라도 법적 정년장은 60세더라도 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소득이 필요하니까요. 예. 그리고 이런 대부분 현실적으로 대부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대부분 법적 정년장에 마치면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으로 가거나 또는 임금이 대폭적으로 깎이거나 네. 이런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질 좋은 일자리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15% 내지 20%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에서 그런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에서 당연히 정년이 연장되면 일정하게는 청년의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 사회적인 노력과 고민,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정년 연장이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이 청년 일자리를 늘렸느냐라고 하면 오히려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과 별개로 한국 사회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전 사회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부연하면 네. 그러니까 15%의 좋은 일자리와 85%의 질 나쁜 일자리, 이 일자리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네. 사회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청년들이 실제로 15%의 일자리만 바라보고 85%의 일자리는 일자리가 있더라도 가지 않는 미스매칭 사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동의하는 지적이시고요. 지금 기업 규모 간 격차가 너무 심각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근데 실은 또 한편으로는 정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기업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저희 2015년에 55세에서 60세로 연장을 할 때 네. 실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고 조금 더 조금씩 임금을 좀 삭감하는 방식으로 그에 대신해서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제안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금 체계 자체를 좀 연공급 중심의 어떤 시스템에서 뭐 직무급 중심으로 조금 전환해 나가는 어떤 사회적 논의 그리고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어떤 원칙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2015년에 있었는데 근데 기업들도 실은 임금 피크제는 피크제도로 하는데 청년 청년 안 고용은 안 뽑는 거죠. 청년을 안 뽑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조금 더 주된 일자리에서 예. 조금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게 실은 저희는 부모님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부모님 세대가 더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는 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그냥 이해탓 한쪽으로만 말하면 노부양 비용이 조금 절감될 수 있는 그러네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정년 연장을 찬성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실은 좀 기업들을 생각하면 조금 뻔뻔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연공급 중심으로 청년들에게는 낮은 임금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은 임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연공급인데 네. 실은 지금 청년들 2년 다니면 오래 다녔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이직을 굉장히 많이 자주 하고요. 그 이유가 뭘까? 실은 50대 가까이 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생산성이 조금 떨어지는 어떤 상황인데 모든 일들을 저희가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이 연공급이라고 하는 체계가 실제 청년 고용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어떤 지불 여력의 격차로서 이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 그러면 이거는 격차의 확대라고 하는 어떤 논리적 기결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제가 싶습니다. 잠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결국 제일 좋은 건 60세도 65세로 올리고 그러니까 노년층도 좋고 또 일자리도 늘려서 청년층도 좋고 양쪽이 다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일 이상적이에요. 두 분 말씀도 그거잖아요. 사실 우리 민주노총 정책실장님 입장에서는 자식 버리고 또 우리 청년유니언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부모 버리고 다
다 오래 일하면 좋겠어요.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쉽지 않다 보니 지금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들어야 되는 이 구조 이것을 어찌하리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계 쪽에서 나오는 반론을 한번 일단 실장님께 좀 정책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재계에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원위의 전제가 되는 건 60세 이상 인력도 일 잘한다. 생산성 높다. 이렇게 깔려 있어야 되는데 60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체력도 약해지고 눈도 침침하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뭐 IT 기계 다루는 것도 능숙하지 않고 그래서 65세로 연장하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실제로 사례들을 보면 뭐 어떤 경우는 좀 다른데 예를 들면 60세 이상의 노동자들이 오히려 숙련과 경험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더 생산성이 높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건 뭐 보편적이지는 않겠죠. 일반적으로는 육체적 능력이나 또는 정책 능력 이런 부분 다소 약해지는 측면이 있겠죠. 예. 다만 이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나 또는 60세에서 65세 노령층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또는 육체적인 능력이라는 부분이 과거처럼 60세 이상은 현격하게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그런 육체적인 능력이나 또는 정신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수준의 임금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그건 해당 기업에서 뭐 예를 들면 제조업이나 경험이 숙련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오히려 고령자가 더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생산성이 높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업종의 경우에는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건 해당 회사에서 사실 노사 간에 서로가 알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생산성에 따른 일정한 임금 조정은 불가피하고 또 그건 노사 간에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60세에서 65세로 올릴 때 직종이나 직무에 따라 좀 네.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일괄 65세가 아니라? 아니요.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되 예. 정년 연장하는 방식에서 예를 들면 노동 시간을 좀 줄인다든지 예. 어떤 업무의 경우에는 어떤 업무 또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노동 시간을 줄여서 임금을 줄인다든지 또는 전체적인 임금 체계나 이런 부분에서 일정한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철 위원장님? 한편으로 보면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추상적인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어떤 지표라고 하는 것으로 몇 살이 되면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띈다라고 하는 것을 정합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기대 여명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에서 과거에는 40대 중반 정도의 생산성의 고점을 찍는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연장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만 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도 그 임금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여전히 조금 의문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65세도 뭐 생산성에 크게 문제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다만 임금 조정이 좀 있어야 그럼 청년들도 기업에서 뽑지 않겠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연구의 관점이 좀 다양한데요. 예. 이제 일자리를 둘러싸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 좋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대체 효과가 있는 반면에 보편적으로는 그 노동이 늘어날수록 청년 노동도 이제 보완 관계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현재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그 경합적인 어떤 구조 가운데에서는 자원의 어떤 분배가 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 보니 실은 60에서 65세로 정년이 늘어나고 그 사이에 어떤 기간까지 임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라고 한다면 실은 대체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자, 이거는 네. 민주노총 실장님. 그러니까 65세로 가더라도 임금 조정은 좀 해야 솔직히 재계에서 청년 일자리 그 청년들 뽑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금 문제. 어떤 일자리의 경우는 오히려 기간제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예를 들면 1년마다 임금이 계속 원점으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숙련이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60세 이상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일반이 마찬가지인 건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러니까 연공급을 일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 업종에서 5년간 일하고 10년간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경험과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우는 나이와 관계없이 젊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나이 든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그런 것들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대기업이나 공공 부문에서 지금 연공급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는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말씀드렸듯이 해당 기업이나 해당 업종에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이나 또는 임금 체계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필요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뭐 노사 간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약간 우선순위에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 55세에서 60세가 됐을 때 실은 충분한 노사 합의 없이 정부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해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우리의 일터에서의 우리의 어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상황이 다 다른데 예, 상황이 기업마다. 다 다른데 노사 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 그리고 또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금 피크제가 지금 연령차별로 계속 그 재판에서 패소하고 있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연내 안에 65세까지 연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합리적일까? 그 말씀은 좀 보완할 게 지금 너무 많지 않느냐? 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쵸. 연내면은 다음 달까지인데 이거 너무 서두르다가 또 구멍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많은 기업 중에 50% 정도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예. 노사 간의 어떤 제대로 된 어떤 협의 테이블을 만들 수 없는 실행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임금이 깎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임금이 깎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일방적으로 깎여 나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사회적 합의와 뭐 그게 청년 고용이 됐든 아니면 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어떤 원칙이 됐든 아니면 일자리 창출이 됐든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노사가 모두 공공선에 좀 더 나은 것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일괄적인 임금 피크제와 함께 정년 연장 도입되는 건 반대한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건 민주노총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예, 뭐 같은 입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뭐 연내 입법을 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연내 입법을 하라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법을 하고 입법의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뭐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서 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나마 이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인 경우는 일정하게는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12% 정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88%는 사실은 노동자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도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제를 제도화하겠다.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표기관이 사측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정년 연장이나 임금 조정이나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제도적 장치와 결합해서 정년 연장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 그럼 짧으면 준비 기간은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준비 기간이 1년 정도 뭐 사용자나 정부에서는 좀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답답한 게 자, 20초 남았습니다. 네, 놀랍네요. 그 일본을 보면 연공급이 가장 대표적인 국가였는데 지난 10년간 직무급으로 천천히 전환해 가면서 청년 고용 문제라던가 노년 노동의 문제를 어떤 해결해 왔단 말이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을 구두로는 약속을 해 오면서도 실은 그게 구조적인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자, 요 얘기 본방송 후에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갈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요. 유튜브로 마무리 발언들을 하실 시간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려서 우선 김설 위원장이 말씀하시던 중에 마이크가 내려가서 무슨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까 이제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사회가 연공급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 하면 이제 일본을 가장 먼저 떠올린단 말이죠. 네. 근데 지난 한 10에서 15년간 일본의 어떤 임금 체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공급에서 직무급 중심, 직능급 중심으로 바뀌고 직능에 따라 오히려 달라요. 소기업,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공급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1년이랬냐 2년이랬냐에 따라 연차에 따라. 왜냐하면 작은 기업일수록 내가 네. 여기서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은 연공급을 명확하게 적용을 해주되 네. 대기업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성이라던가 어떤 지불 여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근데 한국 사회는 완전히 반대 체계로 대기업일수록 연공적
그이 강하고 그렇지. 중소기업은 실은 임금 체계가 아예 없죠. 중소기업. 60% 정도가 임금 체계가 없고 음. 이분들은 매년 6월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모든 게 적용이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네. 놓여져 있다. 네. 이 문제 굉장히 큰 문제인 건 맞는데 이것을 제대로 항상 이 근본적인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라고 하는 것으로 하지만 정년은 당장 내년까지 그게 약간 이런 좀 괴리라고 하는 예.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거는 뭐 청년 입장이 아니라 그냥 이제 저 취업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참 이게 너무 지금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그쵸, 거예요. 그쵸. 예. 정년 연장 오케이 좋아 좋은데 이게 지금 더 시급한 문제 아닌가요? 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민주노총, 민주노총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문제는? 임금체계나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이걸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 단위에서 뭔가 임금을 조정하거나 임금 체계를 만들거나 이런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말씀하셨던 비정규직의 경우에 어떤 적절한 임금 체계가 필요한가 또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에 어떤 임금 체계로 조정해 나갈 건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기업 단위 차원이 아닌 산별 차원 또는 사회적 논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근데 이걸 전제로 해서 이런 임금 체계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고 나서 정년 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럼 동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개별 기업에만 맡겨두지 말고 사회적으로 또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이렇게 총노동 차원에서도 사용자 측과 대화를 하고 협의 테이블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무조건 빨리 논의해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닌데요. 네. 사회적 논의가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사회의 변화의 시간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실은 방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실은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일자리를 둘러싼 어떤 네. 자원분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난 3, 4년간의 소위 비임금 노동이라고 표현하죠. 내지는 비전형 노동,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이 이제 아주 광범위하게는 무슨 800만 가까이 된다. 그리고 뭐 400만 가까이 된다. 정확하게 추계는 되고 있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고용관계조차 갖지 못하는 어떤 노동자들이 그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분명히 고용돼서 일하는 것 같은데 또 프리랜서야 예. 이런 거.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한테는 법정 정년? 무슨 얘기야? 꿈 같은 이게 전혀 나랑 그 괴리된 얘기. 그리고 실은 임금 체계나 어떤 표준 단가 심지어 여기는 뭐 근로기준법을 없지. 비롯해서 노동관계 전혀 적용이 안 되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근데 저희는 뭔가 한차 한 15년 전, 20년 전 얘기를 이렇게 2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실장님 되게 이해되죠. 네네. 우리가 약간 고민 상담 듣는 느낌이야. 이 젊은이들의. 근데 너무 저는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65세 연장 하지 마세요. 죽어도 하시면서 그건 아닌데 아니 이 문제도 이렇게 심각한데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전 너무 지금 절절해서 약간 약간 울컥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제 정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솔깃한 나이거든요. 저는 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청년들의 얘기를 지금까지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실장님하고 저는 들으면서 그래 그러고 보니까 되게 미안 생각 드시죠, 실장님? 예. 저는 법적 정년량이 넘었습니다. 미안한 생각 우리 젊은 층한테 왜 안 들겠어요. 저는 이게 지금 싸움하자는 자리가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러네. 진짜 지금 시대가 되게 빠르게 변하면서 되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굉장히 변하고 있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다. 거기에도 좀 관심 가져주세요. 이 65세 연장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관심 가져주세요라는 호소가 저는 와 닿는데요. 예. 네, 어떻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근 이제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네. 설정하는 것이 예. 노조법 2, 3조 개정 이후에 특고 플랫폼의 노동자성 인정과 권리 보장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프리랜서로 표현되는 지금까지는 특수고용 플랫폼이라고 네.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프리랜서까지 포함하면 거의 뭐 1,000만 가까운 인원이 그러니까
노동자인 것 같은데 실제로 노동자 노동자의 아니에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고 또 청년들이 광범위하게 이런 일자리에 대부분. 또 들어갈 네,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자들에 대해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 사람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일정하게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도 이제 그게 주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사용자들도 이 사람을 노동자로 채용할지 아니면은 계약 관계, 프리랜서 관계로 맺을지에 대해서도 이게 법적으로 일정한 제약과 이런 것도 있을 때만이 정상적인 노사 관계로 채용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덧붙이자면 네. 청년 고용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정년 연장과 별개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 심각해요. 예를 들자면 무역 협상이 지금 3,500억 불을 정부가 투자하는 것과 별개로 네. 이미 그 전에 재벌들이 대체로 대미 투자가 한 3천억 불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 네. 돈으로 치면 한 500조 원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 50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가지고 4대 재벌 총수들이 1,2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실제로 뭐 앞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5년 동안 실제로 재벌들이 또는 정부가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하고 그 투자가 청년의 고용을 늘리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재벌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고 또는 정부가 해야 될 주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 문제가 이게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 고용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일정하게 그럴 수 있는데 전 사회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평균화시키고 그리고 특히 여력이 있는 정부 부문이나 공공 부문이나 재벌들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개선을 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봅니다. 뒷부분을 좀 약속받고 정년 연장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게 사실 청년들 얘기인 것 같아요. 정년 연장 해놓고 나면 또 뭐 재계에서 그거 들어주겠느냐 이거거든요.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재벌들이나 정부도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공공 부분에서 뭐 AI 투자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청년들의 실업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재벌들도 일시적으로 정권이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내 투자를 통해서 고용과 일자리 고용을 늘리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하청업체와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협력업체가 실제로 일정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좀 질문이 있는 게 방금 질문하세요. 말씀해주신 것이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가 싶긴 한데 1대 99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1%의 말씀이세요? 어떤 재벌 내지 아니면은 이 세계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독점 권력의 어떤 이 문제를 해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게 3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벌이 문제고 시장이 문제고 자본이 문제다. 문제인 거 다 알겠는데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속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실질적인 불평등의 선은 어디서 그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선 저는 1%가 아니라 15에서 20%를 장벽으로 해서 간격이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정년이 연장됐을 때 실은 너무 그 내부 노동 시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렇지. 일자리가 더 유지되는 반면에 유지되지, 그 연장. 밖에는 여전히 벽 밖에 네. 놓여지게 된다는 더 박탈감이 거죠. 커진다는 거죠. 네. 일단 당연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그게 대기업이든 자본의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물어야겠지만 실은 이 사이 안에서의 좀 균등한 분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조정이 좀 분명히 필요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이 뭐 저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고개 끄덕이면서 들었고 특히 이제 민주노총은 지금 뭐 연세 드신 분만의 노총이 아니잖아요. 네네. 젊은이들도 그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당연히 오늘 주의 깊게 들으셨을 거고 저도 제가 또 정년 연장을 바라보고 있지만 또 자식들을 생각하면은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양쪽 이야기가 더 너무나 절절하게 와닿는 오늘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근데 저의 사실 더 큰 걱정은 뭐냐면요. 오늘 뭐 얘기 좀 나온 김에 수많은 인터뷰들을 지금 하면서 제가 요새 느끼는 건 AI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대기업들이 꿈꾸는 건 뭐냐면은 전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로보트가 사람을 닮은 로보트가
로봇을 만드는 공장. 음, 사람 필요 없어. 그냥 로봇가 이렇게 사람처럼 일하면서 다른 AGI. 로봇을 네. 또 만들어. 그럼 그 로봇가 또 다시 가서 어디 공장에서 일하겠죠. 이게 얼마 안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야 정년 연장하면 뭐 청년들 일자리 줄어들어 어떻게 할래가 아니라 그냥 다 줄어드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더 큰 것도 사실 저는 고민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 인간은 무슨 역할을 할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걱정을 한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예. 그러면 회사에서는 뭐 지금까지 뽑아놓은 사람들이야 가겠지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장에서 기계가 기계를 찍고 있는데 얘네들이 심지어 생각까지 하면서 하는데 심지어 이 AI는 자기가 실수한 걸 나중에 학습해서 고쳐가면서 일을 하는데 야 이거 되게 무시무시한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저는 이게 한 100년 걸릴 줄 알았는데요, 실장님. 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요새 AI가 얘네들이 지금 막 우리 말하는데 대답하는 거 보면 네. 요 문제도 민주노총 좀 고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뭐 질문이기도 하고 부탁이기도 하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예. 그 부분은 예, 위원장님. 이것도 비슷하게 예. 노동 종말론인 거잖아요. 맞아요. 실은 이것도 1990년대 이후에 로봇이 모든 것을 대체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뭐 특히 지금 뭐 AI가 뭐 AGI가 되어가지고 로봇이 네. 이걸 한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기술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너무 과잉되어 있는 것은 또 진짜?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과잉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좀 그 로봇이 음. 실은 한국의 로봇 도입률이 전 세계 1등 음. 인 건 맞고 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중숙련 일자리를 좀 엄청나게 대체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실인데 근데 이 모든 어떤 노동들이 로봇으로 다 대체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너무 약간 아직까지 저는 약간 공상과학처럼 느껴지긴 저는 아니에요. 저는 사실 아. 공상과학은 아니에요. 보면은 얘네들이 너무 속도가 빨라요. 예, 속도가 너무 관련해서 빨라요. 말씀드리면 말씀하셨듯이 기술 발전이나 산업혁명이 늘 이제 일자리와 충돌하고 일자리를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역사는 꼭 그렇지만 않다. 새로운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이었다고 보고 다만 이제 AI의 발전 수준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면 그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AI 기술을 어떻게 도입하고 그것이 사람의 삶, 고용 문제 또는 사회적 안전 이런 문제와 어떻게 연결할 건가라는 AI 도입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생산적인 토론이었습니다. 이게 뭐 결론이 딱 나오진 않았지만 정년 연장을 앞둔 노동자들은 무슨 고민을 하는가?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무슨 고민을 하는가? 더 넓게는 우리 노동자들이 다 무슨 고민을 하는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는 시간. 자 이제 30초씩 드릴게요. 나 요 얘기는 꼭 하고 집에 갈란다 하시는 거. 먼저 민주노총의 정책실장님. 예, 뭐 청년들이 어렵다고 해서 노인들을 고려당할 수 없듯이 또 노인들이 잘 살자고 해서 심청이를 바다에 빠뜨릴 수 없듯이 이거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청년 고용 문제는 전 사회가 힘을 기울여서 그럼요. 실제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리고 또한 정년 연장 또한 현재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조건에서 당사자에게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필수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지혜를 맞대고 예.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 뭔가 제가 뭐 고려장을 하러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금 걸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앞서서 좀 토론을 나눴던 것처럼 이게 단순한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면 된다. 쉬운 답은 항상 큰 문제를 저는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다가서야 하고 그게 청년 고용이든 그리고 노련 노동의 고용이든 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 사회에 방금 말씀해주신 디지털 전환과 네. 뭐 포함해서까지 좀 이런 대화가 좀 지속적이고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진짜? 생각이 있어요. 네. 실은 지금 뭐 민주당에서 특별위원회니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회의 정말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음. 약간 저도 그 구성원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많은 어떤 논의들이 사회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저도 꿀단지의 일원으로서 진짜. 네, 와.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야. 설레다라고 하는 어쩐지 고백을. 똑똑하더라 사람이. 뉴스쇼 애청자였어. 똑똑하더라. 실장님도 뭐 들으시죠 뉴스쇼? 뭔지 잘 모르겠는데 꿀단지가. 뒤에 이러면 물어보고 제가. 이게 안 되는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과 뭐 답을 우리가 딱 찾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우리가 답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이렇게 함께해 주신 민주노총 정책실장님, 청년유니온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행복꽃바님이 토론 너무 좋았대요. 네. 생산적이었다. 건설적이었다. 정치권의 토론도 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오늘 토론의 모범을 보여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각자 카메라 이쪽 카메라하고 실장님 이쪽 카메라 예, 보시면서 손을 흔들면서 우리가 이제 헤어질 거거든요. 이런 걸 또 잘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순천만의 생태적 원천을 기반으로 순천은 끊임없이 미래를 상상했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정원도시 순천으로 도약했습니다. 이제는 문화 콘텐츠, 우주항공, 바이오 3대 경제축의 치유를 더해 작지만 강한 도시, 늘 준비된 도시 진짜 순천으로 나아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